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가운데 6개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최근 5년간 T17억 원이 넘게 투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주요 연구개발비를 10조 원으로 줄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과학계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약 110억 년 전 존재했던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140억 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고 태양의 약 80조 배에 달하는 초고강도 특성도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스마 방식으로 반도체 소자의 전기 저장 능력을 30% 높이고 전류가 새는 양은 최대 40배 가까이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가운데 6개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최근 5년간 77억 원이 넘게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미세조류인 클로레라 스루키니아나를 이용한 축산폐 수처리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는 등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등록한 온도 감지 센서용 겔 타입 조성물 제조 방법도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는 특허입니다. 올해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총 48,701건. 이 가운데 기술 이전과 양도 등 기술 사업화에 활용된 특허는 39%인 19,335개에 불과합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16곳의 특허 활용률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투입된 비용만 77억 5,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이 떨어지자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총괄사업화 TF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특허 활용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NST가 지난해 총괄사업화 공동추진 TF를 구성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기부와 NST가 전문 조직을 구성해 국가 R&D 기술 산업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유지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됩니다. 별달리 활용되지도 않은 특허 유지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연구개발비를 10조 원으로 줄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R&D 삭감 과정과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R&D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R&D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약 110억 년 전 존재했던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블루독이라 불리는 이 은하는 110억 년 전 은하와 블랙홀이 가장 활발히 성장하던 우주 정오 시기에 존재했던 천체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약 140억 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은하가 매우 드물게 태양의 약 80조 배에 달하는 초고강도 특성을 보인다면서 은하의 진화 단계 중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를 보여주는 특별한 천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으로 발견한 특이 천체 후보를 칠레 제미니 남반구 망원경으로 후속 관측한 끝에 이 은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척추 동물인 문어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으면서도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진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특히 다리 8개가 각각 뇌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섬세한 행동을 분석해 로봇으로 만드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어다니며 바닥을 탐색하는 문어. 다리 하나는 빨판을 세우며 움켜쥐는 동작을, 또 다른 다리는 구부리고 뻗는 동작을 취합니다. 설 때는 다른 다리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걸을 땐 뒤쪽 다리를 밀면서 앞쪽 다리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굴리는데 쉬고 있는 다리도 있습니다. 8년 동안 6개 지역에서 야생 문어 25마리를 촬영해 분석한 미국의 연구팀은 문어가 구부리고 수축하고 늘리고 비트는 4가지 변형을 통해 12가지 동작과 15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세세한 행동 데이터를 만든 건 로봇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어 다리에는 신경세포의 60% 이상이 몰려 있는데 뇌와의 상호작용 없이 빨판으로 직접 느끼고 판단해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CNS, that central nervous system, has got 80 million neurons in there. Okay, that's a big brain. But what's crazy down here is that in the rest of the body, including all of these 8 arms and the 200 suckers on every arm, there are 300 million neurons. This is really bizarre. 영국에선 이런 독자적인 흡입 지능을 이용해 중앙 컴퓨터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이 개발됐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유영하는 문어 수중 탐사 로봇도 나왔습니다. When I pull this cable, and this is the way, so at the end of the movement it is rigid and the same as the octopus arm, so it can grasp objects and then pull them towards itself for eating, for example. 중국에선 손가락 장갑과 연동해 움직임을 원격 조종하는 문어 로봇. 자기 무게에 260배 넘는 물건까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3D 프린트 로봇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과 유니스트 공동연구팀은 포스트 도핑 플라스마 공정을 도입해 반도체 소자 내부의 얇은 막에서 전기가 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공정은 반도체 소자 내 산화 티타늄 막에 산화 알루미늄 원자층을 첨가하고 아르곤과 산소 플라스마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막 내부 격자 구조를 재정렬해 산소 결함과 전기 누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자의 전기 저장 능력은 30% 높아지고 전류가 새는 양은 최대 40배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차세대 전자소자,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석유 없이도 미생물을 이용해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 화학과 한순규 교수 공동연구팀은 미생물 발효 공정과 유기화학 반응을 결합해 포도당과 글리세롤 같은 식물에서 얻은 재생 가능한 원료로 벤젠과 톨루엔 등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인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을 생산하는 공정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생물의 대사 경로를 새로 설계해 벤질 알코올 등 산소화된 중간 물질을 만들고 이 화합물에서 산소를 제거해 석유화학 물질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소프로필 바이리스 테이트 용매를 이용해 산소화된 중간 물질을 바로 분리하고 발효 중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양액 속 농도를 조절해 생산 효율을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욕창을 조기에 진단하는 무선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최명우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조동휘 박사, 국립창원대학교 오영석 교수 공동연구팀은 나노 소재를 이용해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자주 생기는 욕창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무선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센서가 환자의 피부에 부착해 압력만 측정하던 기존 센서와 달리 압력과 온도는 물론 향균, 살균 효과가 있는 황화구리를 활용해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까지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을 적용해 스마트폰이나 리더기 등 가까운 전자기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철 집중되는 산악사고에서 자신의 위치를 구조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산악 위치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설치돼 그동안 교체나 보수가 쉽지 않았는데 충북 소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으로 교체에 성공해 불필요한 시간과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소방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등산객을 업고 조명을 비춘 채 조심스럽게 하산합니다.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산악사고는 주로 등산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가을, 산에서 사고가 나면 저체온증 등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산속에서 조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위치를 등산객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온이 급강하되면서 몸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때 구조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 산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산악 위치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위치 표지판 중 상당수가 낡아 교체가 시급한데 사람이 직접 장비를 지고 오르내리는 방식은 시간과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충북 음성소방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 드론을 활용한 산악 위치 표지판 교체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위치 표지판을 소방 드론의 밧줄로 연결하고 현장 주변에서 소방대원들에게 표지판과 장비를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소방 드론을 활용해 산악 위치 표지판을 교체하면 소요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4곳의 노후 위치 표지판을 교체했는데 인력 낭비를 막고 작업 효율을 높였습니다. 지상 구조대원은 최소 장비를 가지고 해당 지점으로 이동한 뒤에 상대적으로 무겁고 부피가 큰 산악 위치 표지판은 소방 드론에 매달아 공중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충북소방은 드론을 심장 자동 제세동기와 응급 구조물품 전달 등에도 활용해 스마트 산악 구조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재배하는 일은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인데요. 포도를 키우고 수확하는데도 인공지능이 도입돼 포도밭뿐 아니라 와인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와인의 성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이 포도 농장은 다른 곳에 비해 수확이 수월합니다.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용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트랙터는 이 포도밭의 모든 지형을 외우고 있어 관리를 최적화하도록 해줍니다. 연료를 아끼고 오염도 줄이면서 강화되는 규제도 준수할 수 있어 포도밭을 운영하는 농부들에게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In the future, as we map vineyard by vineyard, it will be able to drive itself and completely function autonomously. 인공지능은 포도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농기계에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부착해 포도들이 병들기 전에 미리 상태를 파악하고 포도 수확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We attach these ordinary cameras to any tractor, ATV, or even a backpack, or in the future it may be robots. Those cameras capture plant photos using a smartphone. The data then gets uploaded to our cloud. 미리 수확량을 파악하는 일은 포도밭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We need materials in the field. We need to know how long is it going to take to harvest, and the winery needs to know how many grapes are they going to receive in terms of tank space, in terms of labor and materials. 와인 산업의 다른 분야들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맞춤형 와인 라벨을 제작하거나
챗GPT를 통해 특정 와인의 개발과 라벨링, 가격 책정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노동력 부족부터 시장 불확실성까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인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70대 이상 노령층보다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4년째 감소하면서 63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천 명으로 20대 인구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 70대 이상 인구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8월 20대 고용률이 60.5%, 실업률은 5%를 기록하는 등 경력 선호 현상에 20대는 노동시장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노년층 소비 증가율이 노동 연령층의 2배에 이르면서 전체 소비 총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비 총액은 243조 8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2%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년층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7%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전체 소비 총액의 70.7%를 차지하는 15세에서 64세 노동 연령층의 소비 증가율은 6.3%에 그쳤습니다. 특히 노년층 소비의 60% 이상은 개인 지출인 민간 소비로 의료비보다 여가, 문화, 외식 등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3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식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계속 느는데 뇌사 기증 사례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마를 떨쳐내고 새 삶을 얻기 위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해 4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나누는 기증자 숫자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사 기증자는 무려 12년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올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장기 이식을 바라보다 삶을 마감한 사망자가 3,096명이나 나왔습니다. 신장과 췌장 이식 대기 기간이 7년을 넘는 등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하염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미국과 스페인,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뇌사 기증률을 높이기 위해선 뇌사자의 신체 훼손에 대한 환자 가족의 강한 거부감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장기 기증이 누군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특별한 연결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유가족들도 힘을 내서 살 수가 있고. 심장이 멈춘 뇌사자의 장기도 기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뇌사자 1명의 숭고한 결단이 평균 3명을 살릴 수 있어 장기 기증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기질성 수면장애 또는 수면장애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30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103만 7천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6%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 사이 수면장애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별과 나이별로 보면 60대 여성이 17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여성 13만 9천여 명, 70대 여성 12만 6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면장애는 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증가, 수면 주기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국내 조류 생태 연구가들을 흥분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멸종위기종 검독수리의 둥지가 77년 만에 발견된 건데요. 국립생태원이 본격적으로 번식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큰 새 2마리가 커다란 날개를 펴고 비행합니다. 멸종위기 1급 맹금류 검독수리입니다. 한 몸집 한다는 큰 부리 까마귀들도 검독수리 옆에선 작게 느껴집니다. 겨울 철새로만 여겨지던 검독수리 한 쌍이 한라산 국립공원 절벽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따위로 지은 지름 2m 둥지에선 새끼도 한 마리 관찰됐습니다. 몸이 흰 털로 덮인 새끼가 먹이 구하러 떠나는 어미 쪽을 바라보면서 빨리 오라는 듯 짹짹거립니다. 이 화면을 본 조류생태 연구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독수리 둥지, 다시 말해 번식지가 발견된 게 무려 77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이 둥지 근처에서 새끼 검독수리가 발견된 것이 서식지 조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검독수리 가족은 지난 7월 둥지를 떠난 상태인데 되돌아올 거로 전망됐습니다. 저희는 검독수리가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도에서 번식지가 발견된 만큼 다른 개체나 둥지를 찾기 위해 앞으로 검독수리 생태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고문 끝에 희생된 22살 대학생 A씨를 비롯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 대처가 기대만큼 빠르지 못한 답답한 상황 속에 이른바 자경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푸놈펜 아파트에 위치한 사기 작업장에는 범행 가담을 강요당한 피해자 45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3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를 찾은 20대와 30대 한국인 2명도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란 협박과 고문을 받으며 호텔에 160일 넘게 갇혀 있다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지난 2022년 고작 한 건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올해 1월과 8월 사이에만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반면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파견된 사건 사고 담당 경찰 인력은 3명에 불과해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범죄 의심 인물들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채널도 등장했습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거로 보이는 영상도 이곳에서 공개됐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사적 제재라는 민감한 주제어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실시간 일어나는 범죄가 더딜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특정인의 이름과 얼굴, 여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국제경찰청장 회의 때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의를 통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강력 요구하고 조만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로 가 현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영사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증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국적자가 아닌 이들이 유럽 국가에 들어갈 때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 출입국 시스템이 현지 시간 12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 대응에 활용될 새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입니다. 유럽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생겐 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됩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되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는 걸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